몇 년 동안 꽁꽁 닫혀 있었던 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K-팝의 중국 시장. 그 규모가 무려 수조 원대에 달하는데요. 이 문이 지금 다시 열릴 것 같거든요. 이 엄청난 골드러시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말이죠. 정말 하룻밤 사이에 수조 원짜리 시장이 그냥 짠 하고 열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나죠? 오늘 저희가 할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막연한 만약이 아니라 이걸 진짜 현실적인 기회, 그리고 돈, 즉 숫자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한할령이라는 게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케이팝의 중국 활동을 막아버린 그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장벽이 이제 슬슬 무너질 것 같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K-팝의 중국 골드러시,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이 경쟁에 뛰어든 4대 기획사, 즉 컨텐더를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또 어떤 리스크, 즉 X팩터가 있는지까지 짚어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승자는 누가 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엄청난 시장을 두고 맞붙을 K-팝의 4대 기획사들. 이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요, 사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각 회사가 내세운 핵심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하이브는 세븐틴, BTS라는 막강한 보이그룹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SM은 에스파와 NCT, YG는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JYP는 스트레이키즈를 내세웠습니다. 와, 진짜 이름만 들어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각 회사가 가진 무기들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냥 누가 더 인기가 많냐, 이게 아니고요. 팬덤의 성격은 어떤지, 회사의 전략은 뭔지, 이런 것까지 파고들어야 진짜 누가 이길지 보이거든요. 여기서 하이브랑 YG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갈려요. 하이브의 세븐틴을 보세요. 여긴 팬덤의 조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로 앨범 판매량을 그냥 막 찍어내는, 말 그대로 물량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YG의 블랙핑크는 좀 다릅니다. 음악을 넘어서서 그냥 블랙핑크라는 브랜드 파워, 그 자체가 무기인 거예요. 럭셔리 브랜드의 아이콘으로서 중국 MZ세대의 워너비가 된 거죠. 바로 이 워너비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앨범 사주는 팬을 넘어서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스타일, 그들이 쓰는 물건을 따라 사는 거대한 소비층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돈으로 계산하기 힘든 엄청난 힘입니다. 자, 이번엔 SM과 JYP의 대결 구도인데 이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SM은요, 중국인 멤버 니닝이 있는 에스파, 그리고 아예 중국 현지 유닛인 웨이브까지. 뭐랄까 딱 준비된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JYP의 스트레이키즈는 원래 북미나 유럽 쪽을 보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온 다크호스 같은 존재죠. 그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수익 구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기둥은 딱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팬덤의 힘을 바로 보여주는 앨범 판매고요. 두 번째는 마진이 아주 짭짤한 굿즈 판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콘서트입니다.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면 진짜 대박은 바로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그 잠재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우회해서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순간 수익 규모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집니다. K-팝의 진짜 골드러시는 바로 이 본토 투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다니죠. 바로 예측이 불가능한 스캔들 리스크. 이게 그냥 연예계 가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머니, 그러니까 실제 돈의 문제로 연결되는지 이걸 아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600억 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과거에 에스파 멤버 한 명의 열애설이 터졌을 때요. 딱 하루 만에 회사 시가총액이 이만큼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증발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루머가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진짜 위협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똑같은 스캔들이 터져도 그룹마다 그 충격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팬들이 아이돌을 유사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팬덤은 타격이 엄청 크죠. 앨범 판매량이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BTS처럼 이미 글로벌 팝스타,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존중받는 팬덤은 멤버의 개인사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은 이런 스캔들을 단기적인 노이즈 정도로 봐요. 물론 주가가 잠깐 출렁일 수는 있죠. 투자자들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그게 회사가 돈을 버는 근본적인 능력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두 명의 아티스트가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이에요. 거대한 기회, 각 회사의 날카로운 전략,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까지.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이 중국 골드러시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제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이 치열한 경쟁의 최종 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은 곳은 바로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아니, 왜 하필 SM이냐고요? 결정적인 이유가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중국 최대의 음악 플랫폼인 텐센트 뮤직이 SM의 2대 주주예요. 이건 그냥 협력 관계가 아니라 중국 비즈니스를 위한 하이패스를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지금 중국에서 걸그룹 중에 팬덤 구매력이 가장 강력한 에스파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가 풀리자마자 바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완벽한 현지화 유닛, 웨이비가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플러스 30%.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다른 것 다 빼고요. 오직 에스파가 중국 본토 투어 하나만 제대로 돌아도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이 30% 이상 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게 바로 SM이 가진 잠재력의 폭발력입니다. 엄청나죠? 결론을 내리자면 SM은 이 중국 시장 재개방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가장 완벽한 서핑보드를 준비해둔 선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K-팝 시장의 판도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뒤집힐 수 있잖아요. 과연 SM이 이 황금 같은 기회를 꽉 잡고 왕좌에 오를지, 아니면 다른 경쟁자들의 거센 반격이 시작될지, 그 결과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